오늘 제가 정말 놀라운 소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설마 이런 혜택이 있었는데 아무도 몰랐다고 하고 깜짝 놀라실 만한 내용이에요. 요즘 난방비가 무섭게 오르다 보니 많은 분들이 전기장판에 의지해 겨울을 나려고 하시죠. 그런데 알고 보니 여러분이 이미 받을 수 있었던 지원금들이 조용히 흘러가고 있었다는 사실, 정말 충격적이지 않나요?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만큼은 절대 놓치지 않도록 지금 가장 정확한 내용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혹시 아직 구독과 알림 설정을 안 하셨다면 따뜻한 겨울을 보내실 수 있도록 부담 없이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복지, 제가 책임질게요. 불 놓쳤던 지원금. 박지훈 어르신 사례에서 배운 교훈. 며칠 전 상담센터로 전화가 왔어요. 평소 조용하게 지내시는 박지훈 어르신이 민경씨, 난방비가 겁나서 이불만 덮고 지내는데 제가 받을 수 있는 게 있나요? 라고 물으시더군요. 그 목소리에 얼마나 절박함이 묻어 있었는지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런데 확인해 보니 어르신은 이미 받을 수 있는 지원이 있었는데도 신청 방법을 몰라서 그냥 겨울을 버티고 계셨던 거예요. 네, 이런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난방비 지원은 매년 바뀌고 조건도 복잡하고 누가 알아서 챙겨주지도 않으니 놓치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이 절대 이런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올해 난방비 지원제도, 특히 새롭게 강화된 혜택을 아주 쉽게 풀어드릴게요. 이번 겨울은 지난해보다 더 춥다는 예보가 나왔습니다. 게다가 가스요금 인상 요인도 여전히 남아있어서 아무 대비 없이 맞서는 건 정말 위험해요.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 별표 전 국민난방비 안전 프로젝트, 별표라고 할 만큼 강력한 지원을 발표한 겁니다. 최대 100만 원이 계좌로 바로 입금되는 방식이라서 체감 효과가 확실하고요. 기초생활수급자뿐 아니라 일반 가구도 최소 30만 원은 무조건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됐습니다. 많은 분들이 전 국민이라고 의심하시지만 실제로 그렇습니다. 단, 신청을 해야 해요. 이것 때문에 늘 혜택을 못 받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도 박지훈 어르신처럼 나는 해당이 없겠지 하고 넘기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오늘 영상이 인생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제가 1 상담에서 사용하는 방식 그대로 누구나 이해할 수 있게 한 단계씩 알려드릴게요. 지금 이야기 드리는 내용들은 실제 여러분 지갑에 돈으로 들어오는 혜택이니 절대 끝까지 놓치지 마세요. 돈다발 핵심 1. 지원 대상의 대폭 확대. LPG, 연탄 가구도 모두 포함. 지난번 박지훈 어르신 상담을 이어서 말씀드리면요. 확인해보니 어르신은 기초연금만 받고 있어서 소득 기준이 충분히 충족됐고 난방 방식도 LPG를 사용하는 단독주택이라 지원 대상에 정확히 포함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본인이 신청해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고 계셨던 거죠. 이런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특히 올해는 가구 형태나 난방 방식에 따라 지원 혜택이 세분화되었는데 아무도 설명을 제대로 해주지 않으니 놓치기 쉬워요. 가장 중요한 변화는 이겁니다. 손가락을 오른쪽으로 시골 지역처럼 도시가스를 쓰지 않는 가구도 이번에는 전부 대상이 됩니다. 여러분, 작년에는 도시가스 중심이었지만 올해는 LPG, 연탄, 등유 등 지역 난방까지 모두 포함된다는 사실.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지원금 규모를 살펴보면 더 놀랍습니다. 대상 구분 최대 지원금, 현금성 입금, 비고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100만 원, 전액,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70만 원 맞벌이 가구도 해당 가능성 높음. 일반 가구 최소 30만 원 모든 국민의 최소 안전망 확보. 이게 그냥 요금 차감이 아니라 현금성 입금이라는 것이 핵심입니다. 즉, 고지서에서 자동 차감되는 방식이 아니라 여러분 계좌로 직접 들어온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체감 효과가 훨씬 크죠. 실제로 작년 겨울 가스 요금이 평균 25만 원이었는데 올해는 35만 원까지 오른다고 하니까 3개월치 부담을 한 번에 덜어주는 효과가 기대됩니다. 이 정도면 정부가 진짜 일을 제대로 한다고 볼 수 있지 않나요? 집 핵심 2. 일반 가구도 30만 원. 나도 대상일까 의심하지 마세요. 상담 사례 하나만 더 소개할게요.
아이들을 키우는 한부모 가정 김소영 씨는 도시가스 요금만 보면 한숨이 절로 나온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번 제도를 안내해드렸더니 제가 일반 가구인데도 30만 원을 받을 수 있다고요. 라며 눈이 동그래지더라고요. 특히 아이들이 있는 가정은 겨울 난방을 절대 줄일 수 없어서 부담이 정말 크거든요. 이렇게 실제로 많은 분들이 대상임에도 모르고 지나가고 있었어요. 여러분도 본인이 대상일지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이번에 정부는 자동 지급이 아니라 신청 기반 지급 방식을 채택했어요. 왜냐하면 가구 형태가 너무 다양해져서 신청자 확인을 거쳐야 가장 정확한 지급이 가능하기 때문이에요. 즉, 여러분이 신청을 하지 않으면 받을 수 있는 돈이 있는데도 그냥 사라진다는 뜻입니다. 박지훈 어르신도 신청 후 지원 대상임을 확인하고 민경씨, 올 겨울은 진짜 따뜻하게 보내겠네? 라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셨어요. 여러분도 꼭 그렇게 따뜻한 겨울을 맞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메모 핵심 3. 신청. 단 3분이면 끝. 신청 실수만 피하면 성공 신청 방법은 정말 간단하지만 많은 분들이 바로 이 단계에서 막혀서 혜택을 놓칩니다. 그래서 제가 상담할 때 가장 강조하는 부분이 바로 별표 신청 실수만 막아도 지원금은 거의 자동으로 따라온다. 별표는 거예요. 1. 자동 포함 대상. 별도 신청 불필요. 이미 기초생활수급자로 등록된 가구는 별도 서류 제출 없이 자동 포함됩니다. 2. 필수 신청 대상. 반드시 신청해야 함. 일반 가구, 한부모 가정, 은퇴자 가구 등 여러분이 가장 많이 실수하는 부분이 바로 여기입니다. 나는 작년에 신청했으니까 올해도 자동으로 되겠지 하고 넘기시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연도별로 시스템이 다르게 운영되고 금년은 전국민 지원으로 확대되면서 신청 구조가 바뀌었기 때문이죠. 전등 신청은 정부 24분 또는 복지로에서 가능합니다. 모바일로도 가능해서 주민센터 갈 필요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신청을 못하는 이유는 복잡할 것 같다는 막연한 두려움 때문이에요. 실제로 얼마 전 상담한 윤미선 씨도 휴대폰으로 신청하는 걸 어려워하셔서 제가 전화로 단계별로 안내해드렸어요. 그런데 막상 해보니까 3분도 안 걸리더라고요. 본인 인증주소 확인 난방 방식 체크 계좌 입력 이렇게 4단계면 끝입니다. 윤미선 씨는 신청 완료 화면을 보자마자 어머, 이게 이렇게 쉬운 거였어요. 라며 웃으셨죠. 경찰차 비상등 반드시 주의해야 할 3가지 실수 세대주명의 계좌로 지급됩니다. 세대주가 아닌 자녀명의 계좌를 입력하면 지급이 지연되거나 반려될 수 있어요.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가 다르면 심사에서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위장 전입으로 의심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에요. 과거 에너지 바우처 부정수급 이력이 있으면 지급 제외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것도 모르는 사이에 걸리는 분들이 꽤 많아요. 특히 올해는 LPG, 연탄, 등유 가구도 전부 포함되면서 대상폭이 엄청 넓어졌습니다. 작년에 우리는 도시가스 안 쓰니까 해당 없겠지 하고 지나쳤던 이서준 씨 사례가 대표적이에요. 올해는 정확히 해당되어 50만원 지원을 받게 되자 작년에 안 한 게 너무 후회된다고 하시더라고요. 여러분도 지금 확인하지 않으면 나중에 똑같이 후회하실 수 있습니다. 이 부분만 기억하세요. 신청만 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신청을 안 하면 단 1원도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영상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의 겨울을 지키는 첫 번째 단계, 바로 신청입니다. 반짝반짝 하트 핵심 4. 사회적 기여, 시설까지 포괄. 혜택이 이어지는 기반 마련 이번 난방비 지원 정책이 더 특별한 이유는 단순히 가계 부담을 줄여주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복지 사각지대에 있던 분들을 처음으로 제대로 포괄했다는 점입니다. 제가 현장에서 늘 느끼는 부분이기도 해요. 매년 상담을 하다 보면 도시가스를 쓰지 않는 가구, 특히 단독주택이나 시골 지역에 사시는 분들이 우리는 해당이 없죠라며 스스로 지원 대상에서 빠져버리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완전히 다릅니다. LPG, 연탄, 등유,
지역 난방까지 모두 포함되면서 사실상 전국 어디에 사시든 어떤 난방을 쓰시든 신청만 하면 지원받을 가능성이 생긴 겁니다. 이건 정말 획기적인 변화예요. 사무실 사회복지시설도 지원 대상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사회복지시설과 사회적 기업도 대상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건 일반 가정뿐 아니라 공동체적인 난방 취약 환경까지 함께 보호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담긴 부분이죠. 개인 가정, 최대 50만 원 시설 및 사회적 기업,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 가능. 실제로 지난주에 들은 사례인데요. 노인 공동거주시설을 운영하는 김정희 원장님도 이번 사업을 통해 100만 원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올해는 어르신들 난방 걱정을 덜게 되어 마음이 놓인다고 하셨어요. 이런 시설은 작은 비용 하나에도 운영이 크게 흔들리기 때문에 이번 지원은 정말 절실한 곳에 큰 힘이 됩니다. 알람시계 신청 기간 11월 23일을 놓치지 마세요. 신청 기간도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신청 기간 10월 27일 금부터 11월 23일 모까지 1차 집중 지급일 11월 23일 모. 이 시기는 딱 난방 수요가 급격히 올라가는 시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바로 신청해 두셔야 제때 입금되고 한파가 시작되는 때 정확히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늦게 신청하면 심사 기간 때문에 늦게 지급될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하세요. 따뜻한 겨울은 준비하는 사람에게 먼저 옵니다. 여러분도 이번 혜택을 절대 놓치지 마세요. 전등 핵심 5. 전국민 지원의 숨겨진 의미와 심사 기준. 이번 지원 제도를 설명하다 보면 많은 분들이 묻는 질문이 하나 있어요. 전 국민 난방비 지원이라고 하던데 그럼 모두 자동으로 받는 건가요? 라는 질문이죠. 그런데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언론에서는 별표 전 국민 대상 별표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지만 실제로는 신청 기반 플러스 심사 후 지급 방식입니다. 즉, 조건이 되는 모든 국민이 신청할 수 있다는 의미이지 자동 지급은 아니라는 점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 때문에 매년 수십만 명이 혜택을 놓칩니다. 엄마 아빠 두남매 맞벌이 가구도 1인 가구도 대상일 수 있습니다. 예를 하나 더 들게요. 얼마 전 상담한 정은채 씨는 맞벌이 가정이라 당연히 본인이 대상이 아닐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실제로 소득을 계산해 보니 중위 소득 100% 이하 가구에 해당되어 70만 원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었습니다. 본인은 우리가 지원금을 받는 소득은 아닌데 라고 생각했지만 계산 기준은 월급 실수령액이 아니라 건강보험료 플러스 가구 구성원수를 합산한 공식으로 판단합니다. 그래서 본인이 잘 산다고 생각해도 해당되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은채 씨는 이럴 줄 알았으면 진작 신청할 걸이라며 정말 놀라워하셨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수 있어요. 특히 1인 가구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작년에 1인 가구는 대상에서 빠지는 경우도 있었지만 올해는 난방 방식과 소득 범위가 대폭 완화되면서 지원 가능성이 훨씬 높아졌습니다. 실제로 자취하는 대학생부터 은퇴자까지 설마 나는 아니겠지 하고 넘기다가 뒤늦게 알게 되어 아쉬워하는 사례가 많아요. 여러분, 1인 가구도 전부 신청 가능합니다. 난방 형태와 상관없이요. 확성기 신청하는 사람만 따뜻한 겨울을 맞이합니다. 이번 지원은 현금 입금 또는 요금 차감 병행 방식입니다. 즉, 여러분 계좌로 입금되거나 지역 난방을 쓰는 경우는 고지서에서 자동 차감될 수도 있어요. 이 부분은 난방 방식에 따라 다르니 신청 시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기억할 것은 단 하나입니다. 신청하는 사람만 따뜻한 겨울을 맞이한다는 것. 지금 이 순간이 바로 그 기회를 잡을 시간입니다. 선물 핵심 6. 지급일은 11월 23일. 미루면 손해입니다. 이제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실 마지막 핵심 단계. 바로 신청 이후 실제로 어떻게 지급되느냐입니다. 많은 분들이 여기서 또 한 번 걱정하시더라고요. 혹시 늦게 입금되는 건 아닐까? 신청해도 떨어지는 건 아닐까? 같은 질문을 정말 많이 하세요. 1. 지급일. 정부는 이번 지원금을 11월 23일을 기준으로 일괄 지급할 예정입니다. 이 날짜가 중요한 이유는
진짜 한파가 시작되는 시점과 딱 맞물리기 때문이에요. 즉, 신청만 제대로 했다면 난방비가 가장 부담될 시기에 맞춰 정확하게 도움을 받게 되는 구조입니다. 다만, 신청이 늦어질수록 지급도 함께 밀릴 수 있다는 점은 꼭 명심하셔야 해요. 실제로 지난해에도 늑장 신청으로 인해 다음 달에 받게 된 분들이 많았어요. 최근 상담한 이종호 씨도 바쁘다는 이유로 마지막 주에 신청했다가 지급이 한 달 늦어져서 그때 정말 난방비 때문에 너무 힘들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께 항상 강조하는 건 단 하나입니다.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미루면 손해입니다. 이 혜택이 이어지는 기반, 이 지원금은 단순히 한 번 주고 끝인 정책이 아니라는 겁니다. 정부는 이번 겨울을 시작으로 앞으로 에너지 공공요금 부담 완화 대책을 연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즉, 이번 지원을 받는 분들은 앞으로 이어질 혜택들도 가장 먼저 확인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셈이라는 뜻입니다. 한 번이라도 제도에 참여하면 다음 지원을 받을 기회도 자동으로 넓어지는 겁니다. 맺은 말, 따뜻한 겨울을 맞이할 권리, 손을 뻗으세요. 제가 매일 상담을 하면서 가장 마음이 아픈 순간은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있었는데도 몰라서, 누가 알려주지 않아서 괜히 복잡할까봐 신청하지 못한 분들을 만날 때예요. 난방비는 선택이 아니라 생존에 가까운 문제입니다. 그런데도 많은 분들이 나는 해당 없겠지. 혹시 불이익이 생기지 않을까? 시간 없어서 그냥 다음에 해야지 하며 지나쳐 버립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번 겨울만큼은 그러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신청만 하면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이 여러분 앞에 있습니다. 그걸 놓치면 세상에서 가장 억울한 일이에요. 마지막으로 오늘 이야기한 핵심만 간단히 정리할게요. 난방 방식 관계없이 전 국민 신청 가능, LPG, 연탄, 등유 포함. 소득 구간에 따라 최소 30만원부터 최대 100만원까지 입금, 현금성, 자동 지급 아님. 반드시 신청해야 함. 세대주명의 계좌 사용 필수. 10월 27일부터 11월 23일까지 신청. 11월 23일 지급. 신청이 늦어지면 지급도 같이 늦어짐. 신청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받지 못한다는 사실, 여러분. 따뜻한 겨울은 누구나 누릴 권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권리가 내 것이 되려면 여러분이 단 한 번만 손을 뻗어 잡으면 됩니다. 이 영상을 보신 여러분만큼은 절대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이 직접 신청하고 직접 받는 그 순간까지 제가 계속 정확한 정보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 아끼는 데 도움이 됐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살짝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복지를 위해 존재합니다. 신사숙녀 여러분, 올해 겨울은 절대 춥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이 이 영상을 보셨다면요, 곧 계절로 따뜻함이 찾아올 거예요.